장관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지난주부터 행정안전부 소속 청과 산하 기관의 업무 보고를 5차례에 걸쳐서 나눠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을 직접 뵙고 각 기관이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과 앞으로의 업무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기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각 기관이 맡고 있는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지방정부를 뒷받침하면서 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점에서는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각 기관의 역할과 당면 과제를 함께 점검하고 앞으로의 업무 방향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 공무원들이 안정된 여건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또 복지 증진을 뒷받침해 왔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내실 있는 복지 지원을 통해 지방 공무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MZ세대 공무원과 또 시니어 공무원 등 구성원의 특성과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복지 프로그램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또 지방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인데요. 다양한 공제 사업과 또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지켜온 기관입니다. 아울러 지방 회계와 계약, 공유재산 관리 업무 지원 등 이 지방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지방 재정이 보다 책임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 투자 타당성 조사와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평가 및 성과 관리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정부의 정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해온 기관이 바로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이자 지방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평가와 실질적인 컨설팅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과 AI 활용 등 경영 혁신이 지방 공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지역사회 공헌 역할도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그간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지방세 확충과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지방 재정, 세제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연구를 통해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모두에게 신뢰받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제기된 여러 사안들로 인해 기관 운영과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직 전반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조직 혁신을 통해 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안정성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산하기관인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할 때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도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며 든든한 동반자로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한 공공조직 문화가 국민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조직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모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 이사장 김장혜입니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지방행정공제는 지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법에 설립된 회원 상호 부조 성격의 특수법인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회원에 대한 공제 제도와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산 운용에 있어 자산 30조 원 시대를 개막하고 33조 7천억의 자산 규모로 성장해서 글로벌 100대 기금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10년 연속 당기순이익 실현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회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금 운용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3년 연속 90점 이상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장기 퇴직급여 상품 외에 단기 적립급여 상품을 2024년에 새로 출시하여 MZ세대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지원, 롯데월드 온라인 페스티벌 등 차별화된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중장기 발전 전략인 비전 2030을 선포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과 이행 점검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담 조직 신설 등 정보 보안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사이버 안전을 강화하고
중소소상공인 등에게 총 95건 46억 원 규모의 구매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경제 및 사회연대 경제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회원의 평생 파트너로서 미래 50년을 향한 제2의 도약을 이루고자 합니다. 먼저 안정적인 자산 운용 성과 창출을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자산 배분으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우량 자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수익 창출 기반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자산 관리 프로세스 등 리스크 관리를 더욱 정교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회원 중심 서비스 제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분할 퇴직급여 거치기간 설립 등 회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상품을 리뉴얼하고 공제제도에 대한 회원의 효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제회 등 현장 밀착형 회원 소통을 확대하여 전국의 다양한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의 수요를 중심으로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를 고도화하고 공제의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해 단계적으로 회원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혁신을 견인하는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비전 2030 이행 관리 체계를 철저히 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정보 보안 마스터 플랜 수립 등 IT 인프라도 더욱 고도화하여 증가하는 디지털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공제에는 2025년까지는 자산 규모의 성장과 회원 서비스 확대 등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금년에는 향후 질적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는 첫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정소령입니다. 오늘 장관님과 그리고 행정안전부 동료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업무 보고 기회를 갖게 돼서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기관 소개와 함께 2025년 주요 성과 그리고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조직은 3본부 2센터 3실 20부 4광역센터고 정원은 189명, 예산은 26년 기준 6,571억 원입니다. 세입은 공제 회비와 자산 운용 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제회는 지방 정부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 재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미션 아래 크게 6가지 주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의 재해복구, 손해배상 등을 위한 공제사업, 지방 정부에 대한 저리융자, 특별재난지원금 지원 등 회원 지원 사업. 세 번째로 지방 재정, 통계 검증, 회계 연구, 공유재산 관리 등 지방 정부 정책 지원 사업. 네 번째로 지역 상생발전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수탁 관리 사업. 다섯째, 지방 정부의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사업. 끝으로 국제 행사 및 지방 정부 광고물 정비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용 5개 광고 사업입니다. 20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공제회 목적 사업인 공제 사업은 사회 환경 변화와 회원 수요를 반영한 상품 운영으로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공제 수입은 2,7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4% 성장했습니다.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중대재해 배상 공제 가입이 크게 늘었고 사이버 종합 배상 공제 등 신규 사업 도입이 회비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둘째로 재해 예방 분야에서는 농산물 도매 시장 등 재난에 취약한 다중이용 시설물의 안전 점검 사업을 새롭게 실시하였고 재난 안전 분야 전문 교육 대행기관 지정을 추진해서 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안전 관련 회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광고 사업 분야에서는 여의도 노량진 일대에 랜드마크형 디지털 광고물 6기를 새롭게 구축해 기금 조성 5개 광고물의 선진화를 이끌었습니다. 디지털 광고물은 기존 아날로그 대비 1기당 사업성이 7배 정도 클 뿐만 아니라 고화질 광고 영상 표출로 매체 가치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2026년의 업무 추진 방향은 첫째, 주력 사업 성당 종력 강화, 둘째,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확대, 셋째, 지방 재정 혁신 지원, 넷째, 5개 광고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력 사업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입니다. 공제회는 회원의 요구와 공공성을 만족하는 공제 상품을 지속 개발하여 지방 정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태풍 등 자연 재해가 늘어나면서 회원의 재난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후 공제 사업 상품 신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리융자 예산을 전년 대비 120억 원 증액한 2,0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원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확대입니다. 지방 정부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지원을 확대하고자 특별재난 지역 재해복구 재정 지원금을 회원별 한도를 1억에서 1억 5천으로 확대하고, 지방 정부의 싱크홀, 포트홀 탐색 장비 등 안전 장비 구입에 대한 지원을 신규 추진합니다. 또한 지난 12월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 분야 전문 교육 대안 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지난주에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재난안전 교육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제회의 강점인 공제 사업과 연계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이용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여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재정 혁신 지원입니다. 공제회의 연구 컨설팅 교육 기능을 통합 강화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연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지방회계통계본부를 지방재정본부로 개편하면서 연구, 컨설팅, 교육 3대 핵심 전략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는 정책 활용도가 높은 맞춤형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자체 연구와 위탁과제를 병행하고, 컨설팅 분야에서는 기존의 재무회계 중심에서 지방개혁 분쟁 조정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회계, 재정통계, 공유재산, 지방계약 등 지방공무원 실무에 직결되는 교육을 통합 관리해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방재정교육센터 설치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방 투자 타당성 조사 분야에서도 조사 수행 기간 소요를 단축하는 등 지방 투자 신속 집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여 조사의 품질도 높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개 광고 산업 진흥입니다. 광고 시장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그리고 교통량 효과성 분석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광고 인프라를 확대하고 5개 광고 공공 콘텐츠 제작을 지원을 병행해서 5개 광고의 사업성과 대국민 호감도를 함께 제고하겠습니다. 더불어 5개 광고 특례 신용 보증 사업의 규모를 기존 37억 5천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5개 광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6년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상호 부조를 실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모경만 이사장입니다.
먼저 장관님과 국민들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업무를 소상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을 종합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공공기관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지하철이나 주택, 상하수도, 체육문화시설 등 생활 현장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1295개 기관 13만 6천여 명의 지방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이러한 공공 서비스를 누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종합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3실 2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65명에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23억 원 규모입니다. 우리 평가원의 주요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 평가와 진단, 지방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방 공공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8개의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 기반의 경영 평가를 실시하였고 국가 정책과 지방 공기업 현안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컨설팅과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타당성 검토를 총 41건을 수행하였으며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연인원 38만 명 규모로 교육 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영 관리 분야에서는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선정, 청년 인턴 제도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과의 연대와 협력 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 박람회 개최, 유관 협의체와의 소통 확대하는 등 지방 공공기관과의 협력 소통 강화에도 힘을 기울여 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역대 최고점을 달성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2026년은 정부의 국정 방안과 연계하여 지방 공공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AI 기반의 종합 전문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방 공기업 성과 제고를 위한 경영 평가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안전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관련 배점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협업을 통해서 현장에 대한 점검과 안전 예방에 대해 중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저출생 지방 소멸 극복 노력을 위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양극화 해소 노력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경영 평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 유일의 평가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경영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AI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컨설팅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노사관계, 인사 분야 등 지방 공공기관의 현안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유도하며 외부 환경 변화 수위에 대응하여 연간 120여 건 이상의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전 충남 통합 등 시도 통폐합에 따른 지방 공공기관 기능 조정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산업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연구, AI 활성화 방안 연구 등 AI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국정 과제 대응을 선도하며 정책 활용도가 높은 실용적 정책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연구위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평가원도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수한 외부 전문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문가 통합관리 시스템을 작년 말에 구축하였고 이를 금년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방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상담 자문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고려한 신속하고 정확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통상적으로 8 내지 9개월 정도 걸리는 검토 기간을 절반으로
대폭 단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타당성 검토 매뉴얼 개선 등 분석 방법을 고도화할 계획이며 금년도 구축 예정인 타당성 분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업무 효율성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 디지털 전환, 재난 안전, 지역 균형 발전 등 국정 과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지방 공공기관 혁신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며 신규자에서부터 고위 경영자, CEO에 이르기까지 경력 단계별로 교육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 인재 양성 차세대 통합 교육 시스템인 LMS를 개발하여 집합 교육과 이러닝, 맞춤형 교육을 통합하고 AI 자동화 기능 도입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026년 올 한 해에도 전 직원이 합심해서 명실상부한 지방 공공기관의 든든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직무대행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직무대행 오승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지방세 재정 최고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지난 15년간 지방자치의 핵심 동력인 재정분권 실현과 지역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매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은 전문 연구기관이자 정책 지원기관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균형 성장 및 재정분권 실현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19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요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전년 대비 23% 증가한 121건의 정책과제 수행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총 148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사회연대 경제조직 지방세 지원 방안 등 심층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 조사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3만 4천 건의 적정가액 조사와 10건의 개선 방안 연구를 별도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세무직 공무원의 78%에 달하는 9,305명의 세무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과 6만 7천여 건의 법령 정보 제공을 통해 지방정부 실무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였고 3,288억 원 규모의 지방세 불복 청구 소송 대응 논리를 제공하여 납세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만족도 제고를 핵심 목표로 삼고 연구 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5극 3특 중심의 재정 운영 방안과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연구를 통해 국정과제와 연계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과 세입구조 개선 연구를 지속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조사 산정 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관리 기준을 정비하여 산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지방세 법령 정보 연계 및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AI 기반 지능형 검색 엔진과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어려움과 연중 국정과제 변경이라는 상황에서도 저희 연구원은 구성원이 합심하여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 주제 발굴과 기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출연기관 만족도 제고라는 경영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는 별도의 주제 없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장관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행정공제 보고 하시면서 보니까 다른 공제회에 비교해서 기금 운용 수익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좀 높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예, 장관님, 작년 한 해를 보면 저희가 한 9.2% 정도 되는데 사실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식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를 하는데 저희가 한 10년 평균을 보면 7.1%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공제로서는 탑 수준이고요. 연기금을 포함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안정적인 높은 수익을 내는 이유는 저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50% 이상이 넘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저희는 현재 10% 내외로 이제 주식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대체 투자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주식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2%까지 왔는데 나름 어려웠던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기금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낼 때도 저희가 4% 가까이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행정공제에는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위해서 대체 투자가 상당히 이제 비중이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인컴형 자산에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오는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 공공 분야의 이 공제회들 중에는 기금 규모가 제일 큰 편이죠. 저희 공제회만을 볼 때는 공제만으로 교직원 공제가 교원 공제 제일 크고요. 예. 그다음이 이제 저희 네. 행정공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부동산 등 대체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 이게 주식 투자가 이렇게 좀 워낙이 뭐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대체 투자를 늘려놓으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비해서 이를테면 요즘처럼 이렇게 주식 시장이 화랑기에 들어갈 때는 오히려 역으로 이 수익률이 다른 공제나 아니면 국민연금에 비해서 이제 미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관님. 왜냐하면 대체 투자 비율이 70%는 너무 높습니다. 사실. 네. 뭐 굳이 또 이 대체 투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꼭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뭐 채권 투자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요 데이터를 좀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주식 투자 비중이 높고 낮은 것을 떠나서 국민연금은 재작년 24년도에 이 주식 투자 수익률이 24%까지 나온 데 비해서 우리 공제는 7.1% 수익률에 그쳤어요. 예. 물론 올해는 이제 주식 투자 수익률이 39%까지 올라가서 투자를 잘 한 것으로 나옵니다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기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 이제 뭐그 경험이 아무래도 이제 주식 규모가 큰 데보다는 적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에 기인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이제 그 투자 비중이 좀 적고 또 일부 또 뭐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 투자 부분에 있어서 그 환해지 부분과 연계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장관님 말씀대로 저희 행정공제에는 현재로서는 대체 투자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매년 조금씩 이렇게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해지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해외 시장 주식 투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해외에는 주식뿐만 아니고 대체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외국 채권도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일부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대체 투자 부분이 해외 투자가 좀 높습니다, 비중이. 예. 계속해서 우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말입니다. 네. 자료를 쭉 보니까 역시 이제 뭐랄까 이렇게 그 주식 이외에 네. 오히려 지방재정공제회는 대체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네. 지방행정공제는 주식 투자에서 좀 실력 발휘를 못하고 우리 지방재정공제회는 대체 투자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네. 이건 또 원인이 왜 좀 이렇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저희들이 이제 대체 투자를 조금 확대를 하면 수년 전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해외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에서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이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격히 떨어지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 대체 투자 비중은 한 40% 정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도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공제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공제회하고 조금 상당히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공제회는 아주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군인 공제, 경찰 공제, 행정 공제는 이제 인적 공제고 사람들이 회원인데 저희들은 지방자치 단체가 회원이고 그리고 다른 공제회는 저축을 하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재해복구라든지 이런 보험에 해당하는 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물론 공제회의 자산 운용이 그래서 다른 공제도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공제회 같은 경우는 그 지출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에 갑자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그런 유동성과 이런 안정성 관리를 해야 되고 따라서 이런 현금성 자산에 대한 보유 비율이라든지 또 안정적으로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좀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일희일비할 수는 없고 저희들의 전략적 자산 배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에 따라서는 올해보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가고 다만 지금 이제 주식에 대한 또 아쉬움도 있고 지금 국내 그런 자본 시장에 대한 이런 정부의 활성화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동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강조점을 두어서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제 지방 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양한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그런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특히 최근에 들으면 이제 각종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이 복합 재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재정 수요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재정 지출에 따라서 지방 재정이 그 위험해지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라든가 신종 재난 또 뭐 사이버 사고 이런 다양한 돌발적인 리스크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 재정 공제가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이 지방 정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운영 관리를 이제 위탁받아서 하고 계신데 이걸 잘 해야 네. 그 지방 소멸이 되면 우리 지방재정 공제회의 고객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객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지방소멸 대응 기금도 네. 지금까지의 좀 기계적인 투자 네. 뭐 이런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가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네네. 드릴까요? 그 말씀 주신 대로 뭐 기후 변화의 뭐 위기가 뭐 상시화되고 있고 또 새로운 그러니까 뭐 사이버 지금 그 현장에서 뭐 최근에 일어났던 뭐 대규모 이런 개인정보 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이러한 새로운 그 위험에 지방 정부들이 노출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이버 공제를 이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그 기관들이 들고 있고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후 공제 보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올해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재해 복구와 여러 가지 다른 상해 보험과 별도로 기후만을 위한 또 그러한 보험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장관님께서 주신 말씀 아주 뭐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 동안에 그 지방소멸기금의 그 제도 설계 자체가 지역의 기반 시설 조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돼서 뭐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물론 그 자체에는 더 의의가 있었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로 오는 것의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대규모 그 시설 투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금이 바로 집행되기 어려운 그 사전 절차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집행률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집행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은 나가는데 왜 안 쓰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되니까 집행률 관리 이런 과정 관리에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역량도 거기에 돼 있었고 그렇지만 장관님 그 일과 그 또 마을과 일자리를 이렇게 연계해서 지속 가능한 이런 생태계를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그 중점적으로 하는 프레임으로 바꾸자는 그런 말씀이 아주 그 적절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조금 더 정말로 실질적인 효과 중심의 그런 그 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뭐 부족한 부분은 계속 뭐 보충해 가면서 또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과 또 그 외부 전문가들을 또 그 활용하면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정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이 다시 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지방 재정경제실 우리 부의 재정경제실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저 자치혁신실에서도 그렇고 이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기금 운영의 방향을 새롭게 잘 설정해서 함께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자잘한 부분인데 그 아까 보니까 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5개 광고물이 이제 일반 그 광고물에 비해서 7배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왜 그 7배 정도 수익이 나는 이런 효과적인 사업을 7개밖에 못 하셨을까? 이게 한 140개, 150개 정도 되는 네. 것 중에 네. 이게 뭐 전국에 150개 되는 거를 다 디지털로 바꾼다고 7배 수익이 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제 광고 효과가 높은 지역. 물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작년에 이제 막 시작했던 거고요. 작년 시작. 예, 146기 중에 지금 네. 이제 7기가 지금 디지털로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6기가 이제 작년에 그 여의도 노량진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디지털 광고라고 하는 게 분명히 효과적이고 사람들의 이제 아이 캐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광고의 효과성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설치 비용과 그런 유지 관리 비용은 또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입했을 때 효과가 지금 현재 돼 있는 건 7배지만 다른 지역은 또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노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광고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지역을 우선 설치했을 것이고 네. 여기에서 이제 대개 그 내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설치비와 운영비에 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몇 개소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가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그 노량진 지역에 있어서는 조금 그 저희들이 디지털 존 아니면 디지털 벨트라고 표현하듯이 조금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146기라고 하는 것이 고속도로 변을 따라서 이게 그 가시다 보면 볼 수 있는 하나 둘씩 있는 것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지역별로 아까 그 장관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노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이제 그 검토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은 디지털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디지털 전환하는 데에서도 역시 뭐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규제 수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 지방 공기업 평가원에도 몇 가지 좀 이 좀 공기업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중앙 정부 그러니까 중앙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주로 이제 수익성 그러니까 경제성 위주의 그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기업이 추구해야 될 그러니까 설치 목적 그 목적은 이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게 될 텐데 공익을 위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기업 평가를 하시고 또 하실 때 그러니까 이 평가의 기준을
좀 더 공익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그 어느 정도 공익에 기여를 했는가, 사회적 가치에 기여를 했는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좀 이 옮겨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안전관리 부분, 그러니까 산업재해라든가 중대재해 근절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평가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하고 계신 점은 좀 다소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도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이 그 공기업 자체의 이 설립 목적이 어느 정도 충실하고 있는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꼭 사회적 가치라고 해서 추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든가,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든가, 뭐 그런 경제적인 기여도까지를 포함해서 이 평가 기준을 좀 잘 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장관님 말씀하신 바 그 방향으로 이제 2026년에는 이미 2025년도 초에 이제 평가 지표가 나갔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했지만 2027년부터는 대폭적으로 어떤 사회적 책임 부분, 네. 특히 지방 공공기관은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소재의 현안이라는 게 이런 문제에 사실상 해결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훨씬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부분도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요. 금년도에 평가할 내용 중에 말씀하신 사회적 책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운영하고 있는 지표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평가 지표가 세부 지표가 한 2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지역 상생 협력 지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주요 사업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도시개발 공사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지표로 추가로 또 돼 있고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뭐 다자녀 감면 이용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도록 실질적으로 평가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고 2027년부터는 대폭적으로 좀 보완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전 분야는 행안부하고 잘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현장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현장에 해서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인 한국 그 안전보건원에 산업안전보건원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금년에는 이제 32개 광역 그 공기업 우선 하고 32개 정도 하고요.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체크리스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 이것만 다 해도 확실하게 좀 안전은 보장이 되겠구나 하는 정도로 또 전문기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좀 많이 안전 부분에서는 많이 보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지난해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 산재를 줄이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행안부에서 굉장히 좀 그 자괴감이 들었던 건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뭐 행안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공기업들이 그런 면에서는 더 앞장서 줘야 되는데 지방 공기업에서 산재 사고가 나는 뭐 예를 들면 무슨 인천 환경공단 같은 데서 무슨 맨홀 질식 사고가 난다든가 무슨 추락 사고가 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게 그 공공기관이 일반 그 민간 기업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올해는 재현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지방 공기업들이 이제 공공주도 주택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평가원에서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그 지방 공기업들의 애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그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타당성 검토 절차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제 그 부분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들 그 3개년간 한 87건 정도를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14건 정도는 8, 9개월 걸리던 걸 한 절반으로 확 줄여서 어떤 거는 2개월, 3개월 만에도 해주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 하다 보면 또 정확성이 또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기본적으로 절반으로 확 줄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사실 방법은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에서 아예 그냥 타당성 검토 절차를 면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LH하고 지방공사 간에 조금 절차상에 좀 그 차등 대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택지 개발을 LH에서 하게 되면 수용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게 수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지 내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아예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치질 않습니다. 근데 그와 달리 저희들이 한 도시개발공사가 광역은 15개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단위로도 한 30여 개 가까이 돼서 한 40개 정도의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하는 사업은 택지개발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시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다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그 부분은 일단 택지개발 상태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았으면 실제 건설 행위에서는 면제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조금 더 부연을 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기간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보면 인허가 과정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가 농지를 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한번 타당성 검토를 받고 3년 지난 후에 착수를 못하면 재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3년이 경과해서 다시 받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건 행안부만으로도 안 되고 국토부나 모든 관련 부처가 다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기로 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로 끝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우리 그 국장님들한테 기회를 드릴 텐데요. 지방세 연구원 보니까 영구직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34명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 영구직 현원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네, 연구직도 사실 그 나누다 보면은 연구위원, 박사급 연구위원과 그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 이렇게 있고 현재 이제 과표 사업을 하는 조사 분석직 8명이 또 연구직으로 돼 있습니다. 합쳐도 정원이 50명인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저희가 사실 2022년 이후에 그 연구위원은 한 분도 충원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네. 퇴직 인원은 6명 이상 이제 퇴사를 하셨습니다. 연구원들 경우에도 정규직 연구원이 퇴사를 8명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2명 정도만 이제 정규직은 이제 입사를 하였고요. 그동안 이제 위촉 연구원을 채용해서 어떤 좀 그런 이제 공백을 메우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와서요. 이거는 이제 뭐 기관장의 어떤 그 인사 채용 정책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긴 한데 저희 핵심 사업인 연구 사업에 대한 어떤 뭐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신임 원장님 오시면 저희들은 올해 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보다 더 많이 수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인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출연 사업으로 그 해주시는 이제 그 과제들도 굉장히 작년보다 더
더 심화되고 많은 이제 사업 그 난이도가 높은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들도 지금 빠듯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잇몸으로 때우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제 좀 신임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 채용을 빠르게 진행해서 연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 지금 말씀이 이제 원장의 채용 정책에 따라서 좀 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이 정규 연구직 그 연구원을 예. 채용 공고를 하지 않고 예. 위촉직으로 돌린 경우들이 많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를 해도 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 것이 아니고 예. 이 뽑을 수 있는 연구원들은 뭐 얼마든지 있는데 예. 아예 위촉직으로 돌렸다 이런. 예. 예. 그 보니까 정원이 78명인데 예. 그러니까 총 인원은 또 94명입니다. 연구직은 적은데 예. 이 총원은 오히려 그 정원보다 훨씬 많아요. 예. 그러니까 16명이나 많아서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정원 외 인원으로 그러니까 현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예. 정원 외로 뽑은 인원이 32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예. 그렇습니다. 정원 외의 그 채용 인원이고 예. 정원 내에 정식 채용을 한 인원은 오히려 16명이 비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앞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 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벌써 이제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5년째 이런 그 정규직 연구위원과 연구원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고 늘어난 사업에 비해서 수행 인력은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지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대행 체제에서도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다음 주에 원내에서 좀 심층 있는 이제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각 실이라든가 부서별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인원을 요청받아서 이미 좀 받아서 제가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신임 원장님 오시면 빠르게 건의를 해서 진행을 좀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장 최근에 이제 예정된 이사회 보고를 해서라도 저희 지금 기뉴한 인원들 이미 공백이 있는 부서들도 많이 있어서 사업 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주 내로 마련을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작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도 작년 하반기에 직원 간의 이제 갑질 사건 때문에 직원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 책임을 지고 지금 원장이 사임을 한 상태인데 지금 지방 우리 지방세 연구원 예. 연구원이 조직 내에 아주 뭐 특별한 혁신 계획을 세우고 네. 그러니까 이 자체 혁신에 나가지 않으면 네. 이런 조직 내 분위기 이런 걸 쇄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지금까지 이제 조직 내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업무 관행이나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쇄신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일단 가까이는 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직문화 혁신 계획안과 연구성과 프로세스 개선안을 계획안을 일단 제출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차적인 출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요. 내실 있는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서는 조직 내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걸 수렴해서 그 절차를 마련해야 되고 그 길이 그리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 추측하건대는 저희 연구원이 아까 보시다시피 좀 다양한 그 직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직도 그렇고 이제 뭐 관리직, 사무직도 그렇고 그다음에 파견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들이 오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어떤 출신들이 한데 모여서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그 너무도 생각도들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서로 이제 모르는 벽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면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성과 체계에서는 또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뭐 상여금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그런 것들이 좀 과열되다 보니까 뭐 이런 그 좀 조직 그 내부 구성원들 간의 융화가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어떤 그 소통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그 시정을 건의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었을 때도 이제 그럴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솔직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이 이번 기회에 저희를 뼈를 깎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혁신을 할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사소한 것이라도 충분한 이제 수렴을 통해서 바로 시정이 되고 그것이 저희들의 뭐 조직의 개선과 또 성과로 환류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려고 지금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지자체나 행안부처럼 우리 유관 기관의 많은 협조와 또 격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예, 국장님 저 질문할 사항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재정국장입니다. 제가 과장 때 행정공제 담당 업무를 했었고 또 지금 국장이면서 재정공제도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적으로야 좀 익숙하기도 하고 또 많이 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또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우리 재정공제 이사장님 네. 그 행정공제는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개인의 공무원들한테 공제 회비라기보다는 적금식으로 이제 돈을 불입을 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이제 받아가는 구조로 돼서 많은 공무원, 지방 공무원들이 또 행안부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가입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적정선을 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이제 희망도 하고 많이 불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청원 경찰이나 이런 좀 더 우리도 회원으로 가입해 달라 이런 요구 니즈도 있고 그것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공제는 조금 성격이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성격이 달라서 그야말로 보험적인 진짜 공제회로서 역할을 또 해주시고 계신데 그 보시면 이제 뭐 재해나 사고나 재해 또는 뭐 영조물 배상 또는 행정 업무와 관련된 어떤 과실에 대한 배상 또는 뭐 시민들 사고에 대한 보상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보험적인 어떤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보험회사들 외부에도 이제 저희도 이제 보험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 어떤 보험회사가 더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험금은 많이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지방 정부도 분명히 선택을 하고 싶어 할 거고 공제가 제공하는 그런 보험 공제 혜택보다도 민간이 제공하는 어떤 뭐 재난까지 민간이 커버할 수 있을지 저도 약간 지금 의문이 들긴 한데 시민 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느끼기에 우리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이런 공제 회원으로서 회비나 이런 것들이 만족도가 얼마나 될지 또는 그런 민간 부분 보험회사나 이런 부분하고 우리 재정공제가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저도 처음에 이사장 와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금 뭐 진입장벽이라고나 할까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의 뭐 안정된 업역이 보장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고 그 좀 굉장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처음 그 지방재정공제회의의 시작이 그 지방 공유 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토리가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쌓여온 그러한 그 아주 경험과 강점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공제지만 사실상 보험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 뭐 거의 등치시켜도 되는 사업의 성격입니다. 근데 그 보험이 아닌, 그러니까 보험업이 아닌 이유는 저희들은 상호 부조라는 개념이고, 따라서 저희들은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판매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부가 비용이 들질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품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10개 공제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격 경쟁력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말 그대로 상호 부조이기 때문에 전체 동일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방 정부들이 위험을 풀링한 거거든요. 따라서 어떤 한 지자체에서 사고가 생겨서 재해가 생겨서 거기에 우리가 재해복구비를 지원했다라고 해서 그게 민간 영역이라면 재해복구 어디에 사고 났으면 그 다음 해에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전체로 풀링해서 단일 요율로 가기 때문에 올해 이것이 올해 우리 산불이 났는데 내년에 또 산불이 나서 또 피해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율이 올라간다. 이런 걱정을 할 게 아니죠.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고,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저희들이 뭐 사이버 공제도 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이런 공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이고 또 민간 보험사로서는 그 탐나는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저가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페이버를 주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뭐 새로운 상품도 개발하지만 그런 상품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추가적으로 제가 이 보고서를 쭉 읽다 보니까 교육센터 설립을 뭐 준비단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좀 교육센터 설립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제가 궁금한 게 이 교육센터가 그냥 조직만 만드는 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어떤 공간적인 사무실도 지금 현재 이제 재정공제는 마포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지방으로 교육센터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이렇게 제가 실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뭐 나중에 방송이 될 수도 있어서. 네, 그거는 뭐 저희들이 당연히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미션으로 삼고 있고 또 지역에서의 접근성이라는 걸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런 이제 장소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은 이제 제가 이제 이니시에이트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결정하거나 또 저희들이 이것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지 자체를 지금 스타디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방 회계의 그 전문 기관이기도 하고 또 지방 계약의 전문 기관이기도 하고 또 타당성 조사의 전문 기관이기도 하고 재정 분석의 또 전문 여러 가지 전문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연한 귀결로 연구와 교육과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다양한 형식의 교육들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체계화되거나 전문화되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하게 되고 그리고 지방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 교육기관들이라는 것이 있지만 지방 재정이나 회계라든지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스페시픽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편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커버리지는 지금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모으고 해서 이런 교육센터라는 개념으로 접근에 들어가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작년에 제가 꺼낸 것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스터디를 올해 중에 지금 제가 이제 추진단 비슷하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 그것이 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 대변인도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이 내용들이 녹화되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 풀로 우리 행정안전부 유튜브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1분을 넘어가면 시청자들이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질문하고 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질문하시는 장관님은 길게 하셔도 됩니다. 지방 행정 공제 한 건 하고요. 재정 공제 한 건씩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재정 공제회 리스크 관리 실장님 리스크 관리 우리 행정 공제 지금 우리 지방 정부 공직자가 한 32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행정공제 회원 수가 38만 명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지방 공무원들이 우리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뜻인데 저도 가입해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게 수익을 내서 자산을 잘 불리고 있냐 하는 부분도 관심이 있는데 과연 내가 내고 있는 자산이 내 퇴직할 때까지 안전하냐 하는 부분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원님들께서 궁금해할 수 있는 사안이 지금 현 시점에 이 행정공제 우리 운용상에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이 리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없어요? 예. 1분 내에 답변하셔야 되니까. 네 가지 단계 절차를 위주로 해서 위험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 그리고 종합 점검 그리고 위기 대응 이렇게 네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산군이 크게 보면 전통 자산과 대체 자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전통 자산은 대일리 그러니까 일별로 그 위험 수준이 가치 평가가 가능해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데일리로 해서 그 현황을 정리해가지고 가치 평가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가지고 위험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대체 투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이제 사모주식 같은 경우는 평가가 데일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기별로 등급 분류를 해서 5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그 각 등급에 따라서 대응 계획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해서 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데일리,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온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손실을 하나도 안 내고 자산 운영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 리스크는 크게 부각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식 비중을 오히려 작게 해왔기 때문에 어떤 그 변동성이 큰 자산이 많지 않고 대체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위주로 하는 사모신용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정 공제회에 지역 활력 지원 단장님 우리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담당하시는 뒤에 다 계시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장관님과 우리 이사장님 간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실무적으로 제언 및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작년도에 패러다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 중심에서 인구 유입 중심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법령도 개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 공제의 평가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0명 정도. 지금 37명으로 운영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그 인구 유입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바뀐다 하면 그 평가 단도 좀 구성이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에 시설 중심의 시각에서 보시던 분에서 그 우리 뭐 경제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든지 지역의 공동체 또는 우리 사회연대 경제도 저희도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서 그 내용들을 면밀히 들어봐야 그 실제로 그 지역에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평가단 구성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추천을 통해서 평가단을 운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4개 지역을 분할해서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사업으로의 그 전환, 대전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지역에 맞는 그 평가단의 구성은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적절한 평가단이 구성돼서 효과성이 충분한 그 평가단을 구성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 한 500개 정도 그 지방 정부 사업이 올라와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하는 목적은 사실상 그 우수와 양호를 구분하기 위해서 10%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기관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평가 결과가 나오면 500개 사업은 다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500개 사업들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바뀐 패러다임에 맞게 인구 유입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면밀히 봐서 실제로 지방 정부의 넷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우리 지방 소멸 대응이나 인구 유입 효과와는 무관하거나 효과 떨어진다 하면 이 사업은 배제시키는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확한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 건물을 짓고 배분하는 그런 과정이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또 아까 작년까지는 500여 개 정도의 사업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또 600개 이상 그리고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들이 자치단체 지방 정부로부터 요청이 들어올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후 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그 기금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부적정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세제국장님. 네. 지방세제국장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께 좀 여쭙겠습니다. 명실공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기관이 되고 앞으로는 더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좀 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세라고 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전통적인 세목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세목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국세와 연동된 그 지방 소비세나 소득세 이런 세목들이 점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혁신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 전통적인 지방세 세목들이 점점 약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지방 통합이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환경이 이렇게 급속하게 변하면 과연 이 세목들도 그 기존의 시도세, 시군구세 이 체계로 갈 수 있을지 좀 이제 고민이 또 되고요. 또 인구 구조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령화는 계속되고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고 지방에 대해서 뭐 소멸이라든지 이런 게 화두가 될 만큼 위기 의식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과연 지속 가능한 지방 세제 세정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그 지방세 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 변화가 너무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당연히 저희들도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이제 작년에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과제가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기획과제로서 공정 성장을 위한 균형 발전 정책 개혁 과제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일단 그 말씀 주신 대로 전통적인 그 지방세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득세나 지방 그 소비세 같은 우리 학계에서는 실질적인 공동세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것을 지방으로 옮겨주는 비율을 어떻게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에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더 배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광역 그 장태 중심으로 그 행정체계가 개편되거나,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그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정 특례라든지 배분 구조가 상당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보완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만 이것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으로서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비례적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자, 이런 제안이 이 연구에서 제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전 재원이 우리가 이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인상하자, 이런 것이 제시되었고, 이것이 아마 이제 이 정부의 그 초기 국정과제 그 기획위원회에서도 제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맞춰서 그 디테일한 내용을 이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올해 그리고 내년 이제 가서 또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하였는데, 계속 이제 우리가 매칭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출발하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이제 오히려 재정 부담이 더 되어서, 이게 이제 사업 자체도 그렇고 뭔가 할수록 손해가 된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매칭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될 경우에는 그 사업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그 운영 방식의 대전환 등을 검토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연구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현재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또 이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세액공제 그 범위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이 자체를 확대하고, 또 이제 법인에도 기부를 좀 확대하는 방안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제 법인이 해당 지자체라든가 여기서 이게 사실상의 어떤 청탁성이 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아울러서 이제 함께 검토해서 방안을 이제 마련해야 되고요. 고향사랑 기부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질문과는 조금 다른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일본 도쿄 도청에서, 일본에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우리보다 좀 더 도입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은 이제 그동안에 좀 몇 년간 진행해온 제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이제 찾기 위해 저희를 또 방문해가지고 저희 걸 또 듣고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좀 새로운 그 사람 기부제는 새로운 세원은 아닙니다만은 엄격하게는 새 수입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아울러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진행 기초가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년과 올해에 있어서 이제 그 내부 과제 또는 이제 제안 주신 과제 중에 기업의 그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존에도 이제 특례 감면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좀 다른 차원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 연구도 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제 올해 과제로 제시되어서 이제 적어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네. 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평가원에서 이제 전신이 이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서부터 하면 92년서부터 이제 평가 업무를 해오셨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뭐 평가의 주체가 지자체가 됐다가 다시 행안부로 왔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6년에 이제 지금과 같은 전체적으로 상하수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공교평가원에서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10년 됐는데 저희가 계속 평가라는 것이 단년도 이제 그 등수 뭐 이런 그 등급 매기고 이런 정도에 지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뭐 보고자료에도 경영평가 DB 정교화 고도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등수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기업들이 더 잘 되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을 때 그런 DB들이 그런 축적을 통해서 그런 컨설팅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체계가 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요 경영평가 DB 정교화 고도화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저희 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2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행히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평가와 관련해서 2018년도에 EMS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아마 그거는 평가기관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관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기본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그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해오다가 이제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축적된 DB를 제대로 활용해서 사람 손이 많이 가는 번거로운 것들은 EMS 시스템에 의존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는 그 부분에 더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년도에는 그동안 10여 년간 축적된 평가 관련 축적된 데이터들을 그냥 써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재정비하는 그 금년은 그렇게 하고 차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AI하고 접목을 해서 그야말로 평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 손이 안 가는 직접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박사들 고급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더 큰 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서비스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분야별로 교통은 교통기관, 도시개발은 도시개발기관의 분야별로 그걸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CEO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본인 회사만 알지 다른 기관은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의 어떤 평가도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그 방향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는 뭐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뭐 보고에서도 보면 실용적 컨설팅 연구 관련해서 시도 통폐합에 따른 기능조정 매뉴얼을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준비해오고 있는 걸 알고 계신데 이게 사실 지금 뭐 광주 전남 뭐 대전 충청해서 지금 사실 이게 뭐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공고기간 준비해 주신 거 좀 잘 마무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합 사례에 적용해서 뭐 좀 잘 써먹을 수 있도록 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사실은 제가 통합 전문가입니다. 2008년도, 2010년도에 자치단체 통합을 주도했던 사람인데요. 어찌됐든 저희들 지방공기업평가원 차원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통합된 기관에 대한 지방공공기관 통합도 몇 차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매뉴얼이 준비가 돼 있고 그걸 좀 더 고도화해서 만약에 5월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 이전에 준비하도록 빨리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 저도 두 가지 정도만 네.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일전에 대통령께서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이고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자산 매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이제 저희 산하기관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자산 관리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기조실에서 매년 이제 산하기관 대상으로 경영 평가를 하는데 여기 계신 뭐 지방재정공제나 공기업평가원은 매년 평가를 잘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지방세 연구원이 아직 이제 평가 시스템에 저희 평가 대상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 평가를 썩 만족스럽게 받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받는 기관들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각별히 기관 운영에 좀 개선을 좀 많이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더 뭐 질문하실 분 없으시고요. 네,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네네. 뭐 그냥 마무리를 하면 되나요? 저도 장시간 좀 쉬었으니까 제가 사회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고 장관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업무 계획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고를 잘 해주셨고 또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행안부의 간부들 질문에 응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에는 확실히 성과를 내는 한 해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정부의 이 방침이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으로부터 활력을 일으켜서 나라 전체에 활기를 되찾는 이런 이 프로세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업무 보고 해주신 4개 기관에서 각각 분야는 다르지만 그 분야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서 이 지방 정부들 또 그리고 지방 공기업들이 지역을 살리고 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기후 변화, 그다음에 또 지역 소멸의 위기 이런 것들이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해서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